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역점 사업으로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 전라남도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작년 12월의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2도 가까이 높아 1973년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포근했던 12월로 기록됐습니다. 안심알바센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 지 4년이 지났지만 4년 동안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축협이 한우 사육 기반을 지탱하기 위해 소를 대신 키워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새해 첫 업무를 자동차로 시작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돌파구를 자동차 산업별리 성공해서 찾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새해 첫 업무 시작부터 자동차, 또 자동차를 강조했습니다. 시무식을 마치자마자 전기차를 타고 달려간 곳도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인프라를 정부를 설득하고 또 광주가 그 일을 돌파해서 반드시 좀 이루어내야겠다는 의지가 저에게. 올해 첫 결제도 부품 공장 현장에서 했습니다. 안에는 지역의 부품 공장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지만 우선 광주시 예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무식에서도 자동차, 에너지, 문화 3대 밸리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며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민선 6기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청년 일자리의 돌파구를 자동차 산업에서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 원대의 청년 일자리의 틀거리를 꼭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아직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미래를 열겠다는 윤장현호의 광주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게 될 1차 시험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새해 들어 첫 역점 사업으로 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2년 전부터 화석연료 대신 풍력발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섬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주민들은 전기 걱정을 덜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의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이 같은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를 조성합니다. 저유가와 지구온난화 등 산업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2025년이 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 전기 자동차가 2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핵심 부품과 전기자동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기업 중심 산단을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해 한전 연관 기업 등 70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지금보다 각각 4배와 18배 정도 큰 2,500메가와트까지 늘려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30%가량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산업 육성에는 국비와 지방비 1조 2천억 원, 민간 자본 15조 3천억 원 등 16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민자 유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 아침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차갑습니다. 현재 광주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고요. 낮에는 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도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음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1월 날씨 전망 살펴볼까요?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제주도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장성 1.7도, 나주 1.5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곡성 구례 5도, 순천 6도, 고흥 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작년 12월은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12월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5.8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고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평균 최저 기온은 영상 2도로 평년보다 2.3도 높은 것은 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52.4mm로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2016년의 새해 업무 각자의 일터에서 힘차게 출발하셨습니까? 민간 기업에서 시작된 이색 시무식이 이제는 관공서에서도 보편화한 모습입니다. 광주 지역 구청들도 딱딱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한 해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정용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이 집은 비가 새고 외풍이 심해 한겨울 추위가 방안까지 그대로 전달될 정도입니다. 손자는 감기로 80대 어르신은 옷 속을 파고드는 한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안에 입술이 안 벌어질 데가 없이 다 벌어져라. 내가 바람이 아무리 덮어도 바람이 들어온 게는 입술이 그로 벌어집니다.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이 취약계층의 집을 개보수해주는 희망주택 공사 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후원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창문과 현관문을 교체하고 장판을 새로 까는 등 보금자리에 새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겁니다. 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좀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오늘 간부 공무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배식 봉사를 하며 첫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은 관내 6개 복지시설에서 4년째 배식 봉사에 참여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일조했습니다. 너무나도 뭐 이렇게 고마우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힘써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서구청 공무원들은 직장 동료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 의지를 담은 소망카드를 소망 트리에 매달고 올 한 해 주민 서비스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법이야 다르지만 2016년 한 해를 뜻깊고 의미 있게 시작하자는 열망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인구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인구가 2015년 말 기준 190만 9천 명을 기록해 지난 2014년보다 3,200여 명이 늘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이 분리된 이후 1986년 이후 전남 인구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98년과 2010년 두 해뿐입니다. 이 가운데 2010년은 전국 거주불명자 일괄 등록 때문으로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1998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광주시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되살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다며 추가 경정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598억 원을 책정했지만 광주시 의회는 교육평등과 국가지원 원칙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자리 시장도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그럼 네. 오늘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광주 커리어 코칭 연구소의 송병일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올해 광주 전남의 일자리 전망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체감하고 있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사실은 금년 새해도
이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서 500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사실 조사에 발표한 바 있는데 전월에 비해서 더 사실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내수 부진, 그다음에 수출도 사실 지금 줄어들고 있고 중국발 또 미국발, 일본발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재산성은 사실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도 영향을 받겠죠. 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금년에 사실은 더 전년 대비 더 좋지 않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도 이번에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걸었는데요. 네.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은데 소장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떠십니까? 과거에 이제 이 일자리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정부도 지방정부도 사실은 선도적으로 사실 나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윤 시장께서 이제 금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이제 공약을 하셨었는데 네. 광주에 있던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창직할 수 있는 창업 콘텐츠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가 이런 일자리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업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해야만이 네. 사실은 우리 지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소비하고 그 생산으로 이렇게 선순환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는 범정부 그다음에 지역의 모든 유관기관들이 협업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문제라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정이 좀 나빠진 겁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이제 복합된 거겠지만은 저는 이제 변화의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도 물론 변화는 있었죠. 근데 과거에 10년에 일어날 변화들이 이제는 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IT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 모두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카메라라든지 DMB라든지 MP3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에 늘 갖고 있던 별도의 제품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집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 분야에 종사하던 종사자분들은 하루아침에 사양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이제 더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죠. 3D 프린터가 지금 예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의 버금가는 산업 구조 일자리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른바 이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이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여질 수 있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60세 그 정년 연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들은 60세 정년 연장이 이제 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핑크제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업종이 더 확대되고, 기간제법이 다 나아지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관련된 어떤 요건들이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준비돼야만이 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좀 더 선순환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청년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 들으면 조금 답답한 감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구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뭐 사회 각계각층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청년들이 이 문제를 사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눈높이를 낮추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갖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도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일정 부분 적응 기간을 예전에 뒀었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선호하는 사람은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취업하려는 직종에 대한 사전 선택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락 컨텐츠를 사실은 즐기는데 네. 이 스마트폰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청년들이 이제 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도 있고 인턴이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고급 첨단 훈련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을 위한 밥상은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정작 청년들이 안 모이는 것이죠. 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준비와 대처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열정과 도전 정신을 회복하는 청년 정신이 정말 이 시대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 속에 소를 키우기 버거워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축협이 한우 사육 기반을 지탱하기 위해서 소를 대신 키워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가축시장. 소를 팔러 온 농민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 조합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이고 40대 미만은 6%에 불과합니다. 한때 수십 마리씩 키웠다면서도 점점 한우 기르기가 버겁다고 털어놓는 농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파적으로 나이는 먹고 이제 그 추세는 안 맞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를 안 기르게 됐습니다. 한우 사육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축협이 꺼내든 처방은 한우 돌보미 사업. 비어있는 축사를 빌린 뒤 농가에서 맡긴 소를 축협이 대신 사육해주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보다 전문 사육으로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2년 뒤에 소를 판매한 수익금은 축협과 조합원이 나눠 갖고 손실이 나더라도 축협에서 원금을 보장합니다.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2마리 키워서는 이득을 못 내고 또한 우리 조합원이 무축농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 그래서 우리 무축농가도 살리고. 지난해 한우 돌보미 사업으로 위탁 사육 중인 한우는 190개 소규모 축산농가가 맡긴 380마리. 축협은 올해 사업량을 늘려 영세화와 고령화에 위축되는 한우 사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나주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6개 읍면 1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19개 읍면 동 500여 농가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 거지 이후 수매대금을 받기 전에 선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이 새해 경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6년 1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9로 전분기 81보다 1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BSI 69 수치는 2009년 1분기 60을 기록한 이래 7년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만 기준치 100을 넘은 109를 기록했고 전기, 전자와 섬유, 비금속 광물의 수치가 특히 낮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자금 3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천억 원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지원액이 3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업체 가운데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1명당 0.1%포인트, 최대 2%포인트까지 1년간 금리를 우대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간호조무사 40살 김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 주변에는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와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 김 씨가 프로포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 앞으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묘지를 참배하고 야권 통합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지만 당내 뒤숭숭한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더민주와 안철수 신당의 야권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박혜자, 강기정 의원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 9명이 당직자들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분당 위기 등 당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상황에 5월 영령과 시도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리멸렬한 당내 상황에 대해선 주류 측과 탈당설이 나도는 의원 사이에 입장차를 나타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통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뭐 중간에 지점에 서 있어야 될지 이런 우리들의 환경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지역 민심과 주도권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현역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 세피 수혈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 일신과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젊고 새로운 당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측은 이에 대해서 총선에서 야권 연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며 지역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한편 친노, 친박 지역구에는 특별 공천을 하겠다며 막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향한 구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누가 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을 내놓느냐가 지역 민심 양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섭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양동시당 등 민생 현장을 돌며 지역 민심 듣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탈당 배경과 안철수 신당의 합류 여부 등 자신의 향후 정치적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4.13 총선을 100일 앞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 창당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추진 중인 가칭 국민회의는 오늘 광주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는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전국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은 내일 광주시당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갖고 오는 1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박주선 의원은 오는 8일까지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의 통합을 약속하는 신당 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은 광주 민심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며 당원들과 탈당계를 내고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일 전 광주 동구 부구청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는 이 밖에도 임택 광주시 의원과 윤진보 적 목포 부시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차갑습니다. 현재 광주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고요. 낮에는 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좀 불어오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져 오늘은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1월 날씨 전망 살펴볼까요?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제주도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전남 해안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1.7도, 영광 0.3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곡성 구례 5도, 광양 6도, 고흥 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져서 주 후반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